일단 가주세요. 자, 190페이지 보시면은 기본 정보 입력하기 있어요. 내 쇼핑몰의 기본적인 정보 페이지는 기본 정보 설정, 쇼핑몰 사업자, 통신 판매 신고 설정, 회사 소개 및 약도 정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안내 설정, 서비스 문의 안내 설정 이런 영역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 설정 영역에서는 쇼핑몰 명과 관리자명, 관리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상점 대표인 등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쇼핑몰 사업자나 통신 판매 신고 정보 설정 영역은 쇼핑몰 화면에 노출되어 있는 쇼핑몰 사업자 정보나 대표 연락처 사업장 정보, 쇼핑몰의 주소 등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회사 소개나 약도 정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안내 설정, 그리고 서비스 문의 안내 설정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설정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카페24 관리자 페이지 안에 상점 관리로 가보시면요. 여기서 기본 정보 관리, 내 쇼핑몰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지금 190페이지 1번에 적혀 있죠? 자, 내 쇼핑몰 정보 페이지는 기본 정보 설정 영역, 쇼핑몰 사업자, 통신 판매 신고 설정 영역, 회사 소개 설정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항목을 작성을 해주신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쇼핑몰 명을 여기서 바꿀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한일몰이 아니라 미래생활연구소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상점의 아이디, 상점 등급, 소모몰이라는 게 보통 개인몰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휴대전화 인증 정보를 설정해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인증해서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대표 이메일을 설정해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 제공 도메인과 상점 대표 도메인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을 눌러서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쇼핑몰 사업자 정보 설정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 성명, 업대, 종목, 사업장 주소 등의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그런 주소나 전화번호들을 넣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쇼핑몰 주소는 현재는 개인 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위쪽에 있는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쇼핑몰 주소란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자, 통신 판매업 신고 안 함이 있는데 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는 일반 판매자들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신고 안 함의 경우는 통신 판매업 신고가 안 돼도 되는 거는 일단은 개인 사업자일 때. 근데 가급적이면 신고해 두시는 걸 추천해요. 여러 마켓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필요로 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럼 미신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간이과세자라서 미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셔도 괜찮죠. 자, 회사 소개, 간단한 회사 소개를 적어주시면은 회사 소개라는 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진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약도도 설정할 수 있고요. 상담 주문번호, 뭐 이메일, 팩스 번호 등의 고객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안내 설정이나 서비스 문의 안내까지 입력을 했다면 저장을 누르면 이 부분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쇼핑몰 정보 부분을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192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도메인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도메인 설정은 카페24에서 쇼핑몰 생성할 때 자동으로 발급되는 자체 도메인이 있습니다. 저는 한일1905 골뱅이란다 .카페24.com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현재 도메인인데 내가 도메인을 갖고 있다면 도메인을 등록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도메인 입력 선택해 보시면 보유 도메인 직접 입력이 있고 구입 후 미연결 도메인 선택이 있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고르면은 만약에 내가 카페24에서 도메인을 산 게 있다면 이쪽에 도메인이 떠요. 그럼 선택해서 도메인 추가를 하면은 위쪽에 도메인이 들어가고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해서 대표 도메인 변경을 하겠다라고 해주면
이 도메인 말고 대표 도메인을 다른 걸 갖다가 쓰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도메인을 신청하러 가시는 거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카페24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카페24에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도메인이 있으시면 입력하겠지만 없으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만약 도메인을 등록하는 곳은요, 카페24 자체에 보시면은 카페24 자체를 보시면은 여기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도메인을 만든다고 해요. 그럼 이 도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미래 라이프 샵이라고 해가지고 이 도메인을 만약에 등록하겠다면 1년에 550원. 이거는 이제 특가로 나온 거고, 실제 이런 게 미래라이프.com이라는 게 있네요. 요거는 등록이 안 되고 나머지 것들 중에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제를 통해서 도메인을 만들어 놓았다 라고 한다면 그걸 연결하는 곳이 바로 여기 도메인 설정입니다. 자, 지금은 연결된 도메인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이용 약관 설정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약관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 이용 약관인데 땡땡 회사가 운영하는 땡땡 사이버몰 이런 부분들은 내 양식에 맞게 수정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러고 저장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그 약관이 그대로 있는 거겠죠. 그래서 회원 가입 시, 비회원 구매 시 등등의 여러 가지 약관에 대한 방침들이 있으니까 본인에 맞게 나중에 수정해서 두시도록 하고요. 기타 이용 안내 설정, 회원 가입이나 주문 안내에 대한 그런 가입 안내 내용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는 좀 수정하신 후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설정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위탁 동의에 대한 거, 뭐 사용 설정할 건지 이런 거를 잡을 수 있게 돼 있죠. 아니, 자, 넘어가서 이거는 필수사항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요? 제공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타 이용 안내를 이용 약관을 예를 들어 본다면 땡땡 회사 땡땡 사이버몰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하셔야지 되겠죠. 근데 수정은 하는데 네. 그것만 수정하는 거죠. 그 다른 네. 내용은 수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니, 수정해도 돼요. 필요하신 만큼의 내용들을 본인에 맞게 수정하셔도 되는데 웬만해서는 근데 이거를 다 만들고 수정하시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본인의 모의 성격에 맞게 조금 수정해서 넣을 수는 있어요.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웬만해서는 그냥 동의 누르고 사람들 가입하고 하잖아요. 그게 뜨는 메뉴인 것일 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운영관리 쪽으로 가서 운영 방식 설정 볼게요. 여기선 상품 정보를 표시할 건지, 품절 아이콘을 사용할 건지, 기본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설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관련 설정이나 회원 관련 설정 등에 내가 맞는 어떤 메뉴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만약에 장바구니에 관심 상품을 노출하겠다, 그럼 사용함으로 놓으면 되고, 만약 관심 상품 노출 안 하겠다 하면 사용 안 함으로 놓으면 되고, 뭐 예약 주문을 할 거다 그럼 사용함, 아니면 상품 뭐 주문서 페이지 안에서도 삭제 기능을 쓸 거다 사용함, 아니면 사용 안 함, 이런 식의 쇼핑몰 성격에 맞게 운영 방식은 잡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19세 미만 가입 제한을 하겠다, 예, 성인몰이다 그러면 사용함을 해야 되겠죠. 이런 어떤 메뉴들에 대해서 운영 방식을 고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운영자 관리. 여기서는 이제 운영자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 유저번호랑 이메일을 설정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운영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모몰로 운영하는 경우는 개인이서 쓰기도 하지만, 아니면 이제 어떤 이 관리자 말고 부 계정 운영자가 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운영자 설정해서 잡아주시는 거고, 업무 처리 관리에서 처리 목록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영자 설정이나 업무 처리 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은 나 혼자 운영할 때는 별로 쓰지는 않죠.
본인 인증 서비스를 IP하고 휴대폰 인증 이렇게가 있다라는 거고. 자, 적립금 설정. 여기서 우리가 적립금을 언제 지급되게 할 것인지, 이 적립금을 적립금으로 둘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미래적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이름으로 줄 것인지, 그리고 결제할 때 어느 정도 비율로 적립금이 쌓이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적립금이 0%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다 보면 적립금이 쌓여요. 그럼 그 적립금 때문에 다음에 재방문을 해서 거기서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립금은 가급적이면 쌓이게끔 해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적립금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을 맞추는 게 적립금 설정. 그럼 예치금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미리 넣어놓고 구매를 하게끔 하는 게 예치금이에요. 그래서 적립금보다는 아마 예치금을 쓰시는 경우가 적기는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할 때 네이버페이 안에 금액을 넣어가지고 그 금액으로 결제를 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게 예치금의 경우인데 웬만해서는 아마 예치금으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알림 메시지 설정. 여기는 이제 어떤 재고 수량이 만약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알림 메시지가 뜬다라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고요. 상품 목록 화면 설정. 자, 기본적으로는 품절 상품이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품절 상품은 노출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품절이 나는 경우 그 상품은 화면에서 노출되지 않게 되죠. 판매가 영원 상품도 기본적으로는 노출함, 노출 안함이 있는데 노출 안함으로 해놓게 되면은 판매가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상품들은 앞쪽에 뜨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노출 설정이나 정렬 조건을 맞출 수가 있고요. 상품 검색 설정. 여기서는 검색을 할 때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검색할지 상품명으로 검색하게 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으로 둘 수가 있고 인기 검색어를 넣어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클릭 상품 표시. 이거는 뭐냐면 내가 클릭해서 들어온 상품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이 이 샵에 왔을 때 어떤 상품을 내가 클릭해서 들어왔구나 라는 걸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하고 싶은 분이 하는 거지 항상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상품 조르기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사실 조르기를 잘 안 하기는 한데 왜 선물하기 또는 뭐 조르기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상품을 내가 조르겠다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을 만약에 누르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상품이 졸라지게 되는 메일로 전달이 되는 그런 기능이 상품 조르기인데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자, 주문 상태 표기, 입금 전, 배송 전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고요. 주문서 추가 항목 관리 부분에서는 추가 항목 사용을 할 건지 그렇다면 항목은 어떤 걸로 만들지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견적서에 업체 이미지를 넣거나 견적서 직인을 등록해서 견적서를 바로 뽑아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저는 이 검색 엔진 최적화 SEO를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좀 빨리빨리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설정하실 분들만 설정을 하시면 되는 메뉴들이거든요. 근데 이 SEO는요, 일반적으로 내가 쇼핑몰에서 누군가한테 그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검색 비교 사이트라든지 이런데 내 쇼핑몰 정보가 뜨게끔 하기 위해서는 SEO는 거의 다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 SEO라는 게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서 어떤 물건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네이버 쇼핑 안에서 상품이 바로 뜨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에서는 이 SEO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검색 엔진 최적화에 SEO 태그 설정이라는 게 있고 고급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는 SEO 태그를 사용할 거다라고 해놓고 공통정보, 상품 분류, 상품 상세 또는 게시판 설정에 대해서 맞출 수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공통정보 부분에는 타이틀에는 뭘 네임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메타 태그랑 디스크립션 그리고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SEO 태그를 어떤 페이지에다가 SEO 태그를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내가 어떤 페이지 경로란 타이틀, 앵커, 디스크립션, 키워드 등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품 분류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에 뜨는 거고 얘는 이제 상품 상세에 뜨는 거. 그럼 상품 상세 페이지들마다
예를 들어서 이 타이틀 부분은 프로젝트 네임하고 몰 네임이 같이 뜨게끔 돼 있어요. 상품의 이름 빼기 몰 이름이 적혀지게 돼 있는데 나는 몰 이름은 안 적겠다. 그럼 이것만 넣어도 될 거고요. 이 메타 태그의 앵커 같은 경우는 뭐 작성자.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넣진 않아요. 그럼 이 디스크립션은 뭐냐면 상품에 대한 어떤 설명을 넣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어떤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넣을 때 어떤 게 들어가게 할 것인지, 그리고 메타 태그는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게시판 설정이고요. 자, 제가 고급 설정 가볼게요. 자, 이 고급 설정에 보시면은 PC 쇼핑몰과 모바일 쇼핑몰의 헤드 태그랑 바디 태그 소스를 넣을 수가 있게 돼 있고, 검색 로고 조건 제어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 로봇이 이 내용들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돼 있죠. 그리고 오픈 그래프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서 사실 쓰여지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내가 만약에 페이스북에다가 이 쇼핑몰 사이트를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좋아요를 눌렀다든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 정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가 되면서 오픈 그래프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기능이 오픈 그래프 태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상품 이미지 ALT 텍스트 설정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 자체에다가 어떤 설명을 넣어요. 그러면 그 상품 이미지를 로봇이 읽어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페이지의 SEO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상세 설정들은 여기서 주기도 하겠지만은 이건 이제 공통적인 상품 상세에 똑같이 적히는 설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상품 관리할 때도 SEO가 있었어요. 그 SEO에다가 내 상품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많이 적곤 하죠. 자, 상품 관리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상품을 우리가 등록을 한 건 상품 관리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찾아가 보면은 여기에서 SEO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는 그때 넘어갔지만 나중에는 입력을 꼭 하셔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왜냐면 이 로봇은요, 얘가 그림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어떤 그림인지를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미지 정보에 이미지를 띄울 때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이 이미지에서 여기를 눌러서 뭐 설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더 잡아주시면 더 좋긴 하거든요. SEO를 설정한다든지.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브닝 드레스를 만약에 눌렀을 때 이미지 정보에 위쪽으로 가서 보면은 이미지가 떠 있잖아요. 요게 HTML 소스로 가면은 여기서 지금 이미지에 대한 태그가 있고 스타일이 있고 한데 여기다가 만약에 ALT를 더 적어서 넣었다라고 하면은 저번에 우리 ALT 활용해 봤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 미니 드레스라든지 어떤 이 지금 그림에 대한 설명을 적어서 직접 작성을 하는 게 아까 전에 HTML 소스 작성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그림을 넣다 보면은 그림을 선택을 해서 그 그림에다가도 ALT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설정을 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이 SEO에서 이 메타 디스크립션 여기에도 그 페이지의 요약 내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보통 한 12개의 문장이나 짧은 단락을 이용해서 메타 태그를 채워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키워드도 마찬가지. 사용자가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나 키워드 정보를 여기다 기입을 해요. 상품 이미지 ALT 태그 여기다가는 해당 상품을 표시하는 어떤 단어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SEO를 넣었을 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검색 로봇이 긁어내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려 보자면 제가 여기에서 아이고 이게 아니라 뭐를 찾아봤다고 하죠?
예를 들어 저는 다이어리를 쇼핑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이어리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어떤 사이트에 있는 다이어리를 한번 가보죠. 그러면 여기서 F12번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모드가 나오는데 헤드 영역 안에 이 메타 영역에 보시면은 이렇게 키워드가 적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키워드 컨텐츠에서 적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검색이 돼서 나올 때 도움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디스크립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드릴게요.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퍼니메이드라는 홈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리빙 윈도우에 올려져 있는 거네요. 헤드 영역을 펴보면 여기는 지금 이게 안 보이긴 한데 원래 키워드 요거를 찾아서 보셔도 돼요. 여기서 볼까요? 디스크립션에 보면 리필 구성으로 나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오거나이저 라고 적혀 있죠. 원래 여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디스크립션 위치에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건 쇼핑몰에 대한 소개예요. 그럼 아마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샵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메뉴인데 이거를 이 사람은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키워드에는 이런 식으로 넣어놨네요. 그러니까 다이어리라고 쳤을 때 그 다이어리가 걸려져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안 보이죠. 그쵸? 이런 게 SEO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이지만 물론 밑에 요거는 좀 보이긴 하죠. 요 정도는 보이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검색 로봇이 검색을 할 때 이런 메뉴들이 있다면 그걸 더 긁어서 보여주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검색어 설정하는 SEO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아까 운영관리 검색엔진 최적화까지 설명했고요. 거래명세서 발행 설정이나 SSO 로그인 연동관리 등을 설정할 수가 있고 결제관리에 가보면요. 여기 이제 결제 방식을 설정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결제 수단은 현재는 은행으로만 되어져 있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에스크로나 피주사 등록 같은 거를 해서 연결시켜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통합결제 PG 서비스를 한번 보자면 이런 식으로 결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걸 PG라고 하는데요. 현재 패키지 상품으로 카드 결제랑 계좌이체는 0원짜리 있네요. 그럼 요거를 만약 신청을 해가지고 쇼핑몰 정보를 넣게 되면은 카드 결제하는 것에 대해 PG를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일종의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는 이제 돈으로 받는 형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메뉴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하는 것 마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제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PG사 수수료는 20만원에 부가세 2만원에서 22만원 들어요. 그리고 종류를 내가 어느 정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PG가 다르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신청해서 연결하는 데는 넉넉 잡아 한 2주 정도 걸리게 되니까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결제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국가별 PG사를 연결해서 페이팔을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해외에서도 결제를 할 수가 있게 연결되어지겠죠. 신청 관리, 그 다음 현금 영수증 서비스 신청에 대한 거, 세금 계산서 서비스 신청에 대한 거 각각 신청 관리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배송 관리에서는 배송지랑 반품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송 방법의 기본적인 배송 방법을 여기서 설정을 하고 배송 업체에 대한 설정도 여기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어떤 배송 업체를 추가를 해 놓느냐에 따라 배송 업체를 골라서 배송을 할 수도 있고 스토어 픽업 설정,
이건 이제 뭐냐면 스토어에 와가지고 산 그런 경우들 있죠. 지역별 배송비 설정, 공급사별 배송업체 관리, 출고지 관리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 서비스에는 쉐어 에이프 세일이라는 것과 구글 웹마스터 도구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어떤 쇼핑몰 광고를 했을 때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을 공유하는 그런 CPS 중개 업체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계정을 만들고 나서 그 계정에 상품 홍보를 했을 때 그 상품을 누군가가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누군가가 홍보를 해줘서 그 홍보한 거를 들어와서 사게 되면은 얼마를 주게 되는 그런 수익 공유하는 설정이 바로 쉐어 A 포인트. 그리고 구글의 웹마스터 도구를 연결을 해서 내가 이 쇼핑몰을 구글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 연결시켜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쇼핑몰을 만들었다고 검색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 또는 구글에서 검색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웹마스터 도구를 통해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시는 게 필요로 해요. 그럴 때 웹마스터 도구를 사용하는 메뉴가 되겠죠. 마케팅 제휴 서비스의 네이버 쇼핑을 입점하고자 한다면 이 서비스 안내를 보시면서 입점 신청을 하시면 실제 내가 상품을 올린 걸 네이버 쇼핑에도 같이 올려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우리가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 올려놓은 내 카페24의 상품도 같이 검색이 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많이들 하는 게 이제 렌탈 업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로 할 때 아무래도 금액을 설정을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로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카페24로 모양을 만들어서 서비스 연결을 하는 형식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 이제 네이버 페이 서비스. 그 다음 여기는 페이스북 서비스. 페이스북에서 마켓이나 아니면 뭐 픽셀 설정 등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쇼핑하우나 쿠차, 리얼클릭 등의 여러가지 마케팅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리에서도요, 로그인에 대한 보안에 대한 설정을 질 수가 있고, 해당 IP로 계속 와가지고 만약에 이 IP는 접속 제한을 하겠다, 그럼 IP 접속 제한을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자, 통합 엑셀 파일 요청을 해서 내가 여기다가 입력해 놓은 사진들, 정보들을 파일로 뽑을 수도 있고, 그룹웨어를 신청해서 이 안에서 이제 여러 사원들과 그룹웨어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도 여기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카페24 자체에서도 좀 큰 쇼핑몰 역할을 할 수 있게 미리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자, 상품 관리 부분을 좀 전에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상품 분류나 환경, 그리고 옵션, 등록, 쇼핑 큐레이션 등의 설정을 줄 수가 있었죠. 자, 책에서는 배송비 반품 설정은 이미 지나갔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쇼핑몰의 메인 이미지랑 로고 등록하는 거, 요거를 한번 볼까 하는데, 사실 요거는 저번 시간에 이미 했었던 내용이기는 해요. 자, 일단 디자인 관리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쇼핑몰 디자인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찾아 들어왔을 때 이 위쪽에 이 메뉴가 제가 이름 바꿔놓은 대로 수정이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메인 이미지가 등록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수정을 해보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주소 내용이 이렇게 보이죠? 자, 이때 제가 설명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얘는 아마 제목만 적힐 거다, 이미지를 넣으면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A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몰 네임이라고 해서 어떤 저 홈페이지 주소만 들어가 있게, 홈페이지에 쇼핑몰 이름만 들어가 있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내가 다른 이미지를 넣겠다라고 여기서 편집을 누르고 다른 이미지를 넣으려고 해봐도 아마 들어가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얘는 지금 파트 3번 카페24 가서 만약에 내가 이런 디자인으로 바꾸고 싶다 선택하고 열기를 하면은 얘가 바뀌어 보였죠.
그리고 적용을 눌러보면은 이게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왜냐면 이미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A 태그 앞뒤에 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 그냥 몰 네임, 그 쇼핑몰 이름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고, 여기 CSS를 찾아가 보면 이 몰 네임의 색깔은 어떻게 해라 라는 게 여기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만 바뀌어지지 이 로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로고를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했던 게 무엇이냐? 여기를 선택하고 이 앞에다가 적었었죠? 이거 기억이 나요? img src는 해서 여기다가 달러 로고 alt는 스몰 올 네임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고 여기 따옴표를 열었는데 안 닫았더니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 수정을 했다, 이렇게 수정을 했고 저장을 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로고가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저번에 A 태그 안에 이렇게 이미지 태그 넣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 밑에 있는 메인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요거 바꾸시는 거 금방 하실 거니까 지금 설정해 보자. 책에는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바꾼 거예요. 로고 선택하고. 삭제하고요. 아니요, 저희 그 HTML 여기서 A 태그 사이에 그 몰 네임이라는 부분에서만 수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만 바꿔보세요. 그러고 나서 로고 앞에 이제 메인 창 바꾸는 거 그거도 들어갈 거예요. 쇼핑몰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부분이 이 메인 이미지 바꾸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하나의 사진으로 고정시킨 메인 이미지를 등록해 볼게요. 자, 그럼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게 혹시 지금 저처럼 메인 레이아웃이 선택되어 있다면 얘를 잠깐 닫아 주시고 쇼핑몰 메인에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아예 다시 들어가 보자면 아까 이게 관리자 페이지죠? 여기서 쇼핑몰 디자인 수정을 눌렀을 때 보이는 이 화면, 여기서 이 메인 이미지 위에 편집이라는 요 버튼이 아마 보일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아이고, 편집이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혹시 저처럼 해당 모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바로 뜨는 경우는 좋은데 이게 혹시 저처럼 뜨는 경우는 좀 찾으셔야 돼요. 자, 이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보시면은 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보시면 img src 그래서 이미지 호스팅 카페24.com 스킨 뭐 베이스 ko.kr 뭐 레이아웃 이미지 메인.jpg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 쇼핑몰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 여기서 메뉴를 그냥 여기서 눌러서 바꿀 수 있는 분은 여기서 바로 수정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해당 모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가 뜨는 경우라면 이 부분에서는 바로 수정을 하시긴 어려우세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FTP로 가보시면요, 파일 업로더가 있는데 여기다가 사진을 올려서 이 부분에 HTML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위쪽에 FTP 보이시죠? 이 FTP에서 파일 업로더라는 요 메뉴로 눌러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폴더를 입력할 수 있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add 새 폴더를 만들겠다면 폴더 이름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폴더를 만들어 놓는다면 1 말고 img로 만들 걸 그랬나요? 어쨌든 이 이름 안에 1번 요 파일 안에 add 파일을 해서 내가 메인으로 깔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기를 하면 그 안에 스타트 업로드를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져 있는 이미지에는 주소가 생기는데요. 복사를 하면은 주소가 복사가 됐을 거고, 그런 다음에 다시 아까 전 창에 화면으로 와서 여기 이미지 src에 있는 이 주소 경로 대신에 아까 복사한 주소를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시면은 저장해 볼게요. 이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바로 떠가지고 모듈을 수정할 수 있으면 제일 편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떠도 오류가 뜬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절차가 복잡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관리자 페이지에 FTP로 가셔서 파일 업로더로 가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면 편해요. 왜냐면 그러면은 내가 선택하기 쉬우니까. 폴더는 add에서 새 폴더 만들면 폴더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자, 어쨌든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폴더 안에 들어가서 add files, 그리고 만약에 다른 이미지를 main2다 요걸 넣겠다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를 스타트 업로드를 하시면은 이 안에 들어가지죠. 그러고 주소 복사를 하고 여기 아까 에디터 창에서 7번 위치쯤에 보이는 이 주소 대신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 저장하시면은 여기 그림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시겠어요? 폴의 메인 이미지가 일정 간격으로 자동 슬라이드 되게 이번에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디서 하냐면 이 관리자 모드에 보시면은 여기 앱스토어라는 데가 있어요. 앱스토어 가보시겠어요? 관리자분들과 어디로 가요? 아까 열려있는 창을 닫으면 앱스토어 바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디자인 센터가 꺼내져 있으니까 선생님 관리자분들 못 찾겠어. 창을 아예 닫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관리자 모드 해서 여기 관리자 모드고 앱스토어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 앱스토어를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칸이 나와요. 앱스토어 시작하기 한 번만 누르겠습니다. 약관에 대해선 동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의.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가 설치할 앱스토어를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배너랑 스마트 팝업 관리는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고, 내가 뭔가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한다면 앱스토어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은 카페24 앱스토어로 들어와집니다.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앱을 내 쇼핑몰에다 깔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중에서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포토 슬라이드 V2를 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V2 이렇게 적어 보시면은 쇼핑룸 V2, 뭐 이벤트 V2 이 중에 우리는 포토 슬라이드 V2 요걸로 설치를 할게요. 자, 여기서 설치하기를 누르면 포토 슬라이드 V2에서 아래 권한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고 동의함을 누르시면 포토 슬라이드 V2가 설치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게끔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관리하기, 슬라이드 등록, 여기 들어온 상태예요. 자, 슬라이드 명서부터 적는 칸이 있는데요. 책을 조금 참고할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201페이지, 202페이지 있는 내용이에요. 자, 202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슬라이드 명은 뷰티 시크릿 메인 슬라이드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도 그대로 적을게요. 일단은 뷰티 메인 슬라이드. 요거는 내가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는 쇼핑몰에 뜨는 건 아닌데 이 이름은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슬라이드 명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영역 사이즈는 지금은 기본값으로 설정을 했고, 슬라이드 효과는 효과 랜덤으로, 효과 속도는 매우 빠르게 0.2초로, 화면 전환은 15초 자동 전환,
자, 보이기, 고정형, 지정 순서대로 노출하기 체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밑에 슬라이드 설정에서 이미지는 최대 30개까지 진열이 가능해요. 자, 이미지 등록 눌러볼까요? 그리고 이미지 등록을 누르셨다면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미지 등록은 어디다가 눌러야 되나요? 슬라이드 설정에다 눌러야 되나요? 슬라이드 설정 오른쪽에 이미지 등록 있지 않아요? 네. 네, 그거 누르셔서 이미지 등록에 파일 선택하셔서 파일은 아까 메인 1을 선택하시고 예약기간이라는 걸 걸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며칠부터 며칠까지만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예약기간을 거는 거고 그런 거 없으면 사용 안 함. 이미지에 대한 제목을 적을 수도 있고 혹시 만약 여기를 눌렀을 때 다른 데로 연결되게 하고 싶다면 링크 URL을 연결해서 여기를 눌렀을 때 다른 데로 넘어가는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링크 타겟은 지금은 현재 창으로 그대로 저장할게요. 자, 이런 형식으로 3개를 저장하실 거예요. 자, 또 마찬가지 이미지 등록, 첨부 파일은 이번에는 2번. 뭐 다른 데로 넘어가게 설정하고 싶은 분은 여기다 링크 URL을 넣어 보셔도 돼요. 지금은 저는 넣진 않을게요. 자, 이미지 등록, 첨부 파일 등록, 이번엔 3번 이미지. 그럼 이렇게 3개가 들어갔겠죠? 다시 전용이랑 자, 현재 여기까지 3개 올린 것까지 하신 분은 이번에는 저장을 하실 거예요. 자, 밑에 저장 버튼 한 번만 누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위쪽에 디자인 적용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 적용하기를 눌러보면은 여기에 자동 적용과 수동 적용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수동 적용을 할 거예요. 자, 수동 적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포토 슬라이드 V2에 여기 소스가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하면 되죠. 복사하셨다면 하단에 아마 제 화면에선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디자인 편집창 열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러면 편집창으로 왔죠. 아까 요 7번 넣었던 위치가 지금 선택이 안 되고 있으니까 7번 위치쯤에 보시면은 ahref에서 좀 전에 우리가 태그 넣었던 데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 주소만큼요. 네. 주소만큼. 여기 이미지 src 있는 이 부분 있죠? 이미지 src 서부터 여기 a 태그 전까지. 여기 우리가 이미지를 넣었던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바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뭐 a 태그까지 덮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를 다 잡고 컨트롤 V로 붙여보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이미지가 끼워 들어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은 이 부분에 슬라이드가 이렇게 생겨요. 자, 제가 창을 닫고 이제 열어볼게요. 옆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는 그런 이미지 슬라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화살표가 없어. 어디 갔어? 선생님 화살표 없어요. 이미지가 그냥 올려놔도 전환 효과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미지, 롤링 이미지를 넣어보는 거, 그거를 한번 예제로 해보았어요. 207페이지의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디자인 관리의 쇼핑몰 디자인 수정으로 갔을 때 이 위쪽에 있는 이 로고가 작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제가 눌러보면은 이렇게 레이아웃에 그 로고 탑이라는 지금 H1 모듈이 보이고 이 밑에 보면 CSS에서
그 스타일 시트가 보이는데 이 파일 열기를 눌러보면은 얘가 지금 맥스 화이트 너비가 최대 너비가 800으로 최대 높이가 112픽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최대라는 어떤 한계를 지워버리고 저장을 하면은 이 로고가 원래 사이즈대로 크게 찍히게 되겠죠? 자, 요거를 설명해 놓은 게 207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늘 들어가고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포토샵 들어갈게요.